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킹키우스 법에 대해서 묻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르쿠스 킹키우스는 기원전 204년 로마 제국의 허민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높아가지고 이분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킹키우스 법입니다. 내용은 변호인이 피변호인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한 대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보자님, 공안정국이 뭡니까?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많은 오해가 있는데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공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자체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은 가장 법적인 규제가 심했던 왕조가 진나라와 수나라였습니다. 한비자와 상황, 이사를 비롯한 그 당시 최고의 법률가들이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미꾸라지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한 법망을 만들었습니다. 진나라의 법은 중국 천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고 가혹했습니다. 진나라는 몇 대 존속했습니까? 후보자님?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에 멸망했습니다. 그 진나라를 이은 나라가 유방의 한 나라입니다. 약법 3강으로 유명하죠. 모든 법을 폐지해버리고 세 가지 법만 남겼습니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그때 후세 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법망은 너무나 느슨해서 큰 물고기가 빠져나갈 정도로 되었지만은 백성의 생활은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 다음에 또 가혹한 법률을 집행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고구려를 침략했던 수나라입니다. 그 수나라도 30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나라를 이은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정관의 치라고 들어보셨죠? 예. 정관의 치. 예. 당태종 이세민이 평화와 번영의 물결을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치절을 만들었던 게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그 정관의 치를 두고 신 백낙천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원여 삼천 방 출궁 죄수 400 내 귀옥. 궁궐에 노예처럼 붙잡혀 있던 원한에 찬 궁녀 3,000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자유를 얻게 했고 죄수 사형 선고받은 죄수 400명을 사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은 우리 국민들을 벌을 주고 엄격히 규제하는 쪽으로 국정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평화를 보장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이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원하고 또 절실한 것은 대단히 간단한 일입니다. 첫째, 밥, 일, 돈, 집.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아까 야당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빚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총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계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1,099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를 원금은커녕 이자를 상환하기도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금년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국내 금리도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된다면은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채 상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가구당 소득이 38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지출이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비고 두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집입니다. 전세 월세 폭등에 따른 주거비 급등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 소득 중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가 3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겔 개수라든지 노후 안정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든지 소비의 증진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후보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등나무 넝쿨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잘 못 찾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한 사람의 힘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는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고 고상한 표현에 있지가 않습니다. 일, 밥, 빚, 집, 돈,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될 수 있지만 실제 민초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61%가요, 전체적으로 61%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55세 이상은 자가 보유율이 70% 훨씬 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중간층입니다. 37%밖에 안 됩니다. 자기 집이 없게 되면 다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되시면은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또 내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어려움들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또 전세나 월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DTI나 LTV를 풀어줬습니다. 자가 보유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빚은 급증을 하고 있고 뇌가는 이자율입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이 소득을 높이는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서민들은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을 늘릴 기회가 거의 없고 근로소득에 주로 의존합니다. 총 자산도 평균 3억 한 5천 정도 되고 부채 4천 빼면은 3억 1천만 원 정도가 대한민국의 평균 가계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고 노후를 안정화시키기는 너무나 적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순자산 3억 1천만 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이거를 총리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관되게 국민의 고통, 국민의 바람, 국민의 생존의 여건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로 임명될 총리에 대한 기대, 또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간절히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시고 이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3%, 5%, 7%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부채는 증가되고 개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면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도 쉽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야 아이도 놀지 않겠습니까? 총리에 부임하시게 되면은 이런 국민들의 애달프고 정말 어려운 실정을 잘 살펴서 국민 여망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고견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